안녕하세요. 오늘 데일리 ESG 이슈는 석탄 발전 내리막길로 한전도 일본도 꿈틀이라는 기사입니다. 세 개의 기사를 좀 같이 볼 건데요. 발전 배출권 지원 제동,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밀린다. 일본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겠다라고 말한 이 세 가지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뉴스는 이제 대한경제 발전 배출권 지원 제동 탈본격화입니다. 이 한전이 내년부터 개별 발전소의 배출권 초과 구매 비용을 보조 중단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간 7천억 보전하고 있는 석탄화력에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원래 이 온실가스 이 배출량, 특히 발전 부분에서는요, 한전이 초과 배출권의 구입 비용의 80%가량을 사후 정산을 해줬어요. 개별 발전소, 특히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전이 그걸 나중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감소됐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한전이 초과 배출권 구매 비용 지원을 중단을 하면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구매 비용은 7천억 원 정도. 이게 나중에 석탄화력 발전소에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중단이 되는 건 2022년부터인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랑 산업부랑 합의를 한 건데 내년에 발전을 해봐야 이 발전 비용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2022년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석탄화력의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발전소 가동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고 그 자리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 발전이 차지할 거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량을 줄이겠죠.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의 이 전력 수급 우선순위가 석탄에서 LNG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실 뉴스는 이 정기신문에 9차 전력 수급 계획이 11월 이후로 밀릴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국내 전기를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지 정한 아주 큰 그림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 늦어진 게 아닌데 원래 이제 작년도까지 발표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경급전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거 가지고 환경부하고 산업통상부가 엄청 싸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9월 말에 되기로 했다가 이게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오면서 11월 말에나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11월 말에나 최종안이 발표될 거냐면요. 최근에 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이 의결이 됐어요. 국내에 수소경제로 바꾼다라는 토대가 의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전기도, 산업도, 그리고 생활도, 인프라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큰 그림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탈석탄과 전기요금, 경유세, 내연기관차 퇴출 등 에너지 정책의 중요 사안이 이제 결정이 돼요. 이걸 보고 이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이게 15년간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한번 결정이 됐을 때가 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탈석탄을 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가 좀 중요한 사안인데요. 제가 저번에 주민 ESG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탈석탄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게 또 수소 경제예요. 2040년까지 연료 전지를 이렇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보급 계획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장 큰 난제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최종 토론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40년, 2045년, 2050년 세 개 시나리오로 탈석탄 시나리오가 제한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40년도 결정, 45년 결정, 50년 결정에 따라서 로드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또 한전이 탈석탄을 좀 더 빨리 할지,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일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에 투자를 했던 게 건전성이 되게, 수익성이 되게 낮아지면서 BIS 비율까지 이렇게 충격으로 올 수도 있고요.
탈석탄 체제로 간다는 거는 신기후 체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 감축량도 같이 국가에서 푸시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기봉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엄청 싸웠던 거고요. 환경부는 당연히 좀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산통부는 이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국내 에너지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둘이 핑퐁을 하다가 11월 말까지로 미뤄진 거죠. 다음에 살펴볼 기사는 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한다는 이 일본의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국내랑 되게 에너지 구성 비율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일본도 고립돼 있으면서 석탄 발전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원전으로 나머지 부분 충당하고 있고, 고립돼가지고 LNG 같은 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공급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본 얘기를 하자면 경제산업상 이분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를 다른 원전에 비해 상위 주력의 전원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인다. 신증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인 거예요. 증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 거죠. 재가동을 할 거긴 할 건데. 지금 이 중요한 게 원래 2018년 마련된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2030년에 22%에서 24%로 이제 높이는 목표를 적시했거든요. 근데 18년도만 해도 17%였어요. 그러면 지금 한 10년 가량 동안에 거의 7% 정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줄 거라고 밝힌 거예요. 정부의 투자 환경 정비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도 이 투자를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일본 이제 해상풍력을 전국적으로 정비. 국내에서도 해상풍력을 요즘 새로 다시 가동을 하고 있죠. 울산 쪽에. 그리고 고성능 축전지 같은 이 재생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때가 필요하니까 축전지와 신형 태양광 패널 등의 기술 개발에도 예산 조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원전. 일본은 아직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고 있죠. 원래 이 석탄 발전이 되게 높아진 이유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정지됐거든요, 원전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석탄하고 액화가스 화력을 굉장히 높였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주력 전원으로 이제 에너지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라고 경제산업상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전은 이제 재가동을 추진해 나갈 것. 자기가 새로 짓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이렇게 좀 에너지, 석탄과 관련한 뉴스를 같이 봤는데 탈석탄 문제는 특히 탄소 배출권과도 연관이 돼 있고 오늘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전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관련해서가 좀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구조가 개편이 되면요. 전기요금이 일단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쓰는 이 전기 되게 생각 없이 쓰잖아요. 전기를 좀 펑펑 써왔는데 이런 생활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